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코스피가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떨어질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들 1, 2부 걸쳐서 이야기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유소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노란톡 열어두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더 풍성한 방송을 만든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 과연 변동성이 더욱 커질지 아니면 관망 심리가 짙어질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문제점을 해결해 주실 두 분의 위원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팀이죠. 이정수 위원님과 김범준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주유소가 추석이 지나면 좀 새롭게 저녁 프로그램도 개편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잘 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렇게 좀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오늘도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특히 카카오 관련주들 중심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인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또 장중에도 대응해 주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셨나요? 그러니까 장중에도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오늘 이제 신의 한 사람 프로그램도 네. 잠깐 나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그렇죠.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고 최근에 좀 많이 떴던 애들은 조금 밀리는 모습이 좀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계속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오늘 정유주 화학주가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석유 가격, 아니, 석탄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움직였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유가가 상승을 이제 해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허리케인이 한번 왔다 갔었죠.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이제 좋은 얘기들이 살살 이제 들려오다 보니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갈등에 대한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좀 개선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정유주 화학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뭐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좀 재미가 없었어요. 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은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코스닥 네. 시장은 1%를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 수가 1,10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렇게 크게 빠진 게 없는데 개인들의 체감은 별로 재미없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화가 나는 게 자, 우리나라 코스피하고요. 네. 코스피 흐름을 이렇게 보고 이 흐름과 지금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월 20일 날 여기거든요. 니케이 시장은 여기에서 12%를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갔다면 아마 여러분 계좌 한 100% 수익 났을 거예요 아마. 더블 가까이 수익이 났을 텐데 얘네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요. 중국 시장도 8월 20일 날이 이날입니다. 이날 이후서부터 해서 계속 내리 올라가기만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꼴랑 그거의 절반도 안 올라갔는데 그것도 다 빠져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조금 지루하고 좀 재미없는 상황이 이제 추석에서는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좀 그런 분위기로 갔는데 중국 시장, 일본 시장 급락 5%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런 현상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혼자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선물, 오늘도 미국 선물은 0.6% 좀 강세거든요. 독일 시장 같은 경우는 1% 강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왕따예요,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얘네들이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지진 않을 거고요. 여기 박스권에서 가만히 그냥 얼음하고 가만히 있기는 하겠죠. 그러면서 종목이 움직일 애들은 좀 움직이겠지만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풀리면 그러니까 이게 추석 이후가 되든 추석 전이 되든 빨리 뭔가가 좀 네. 시원스럽게 시장이 좀 돌파가 돼서 움직여주면서 종목들이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만큼 안 가고 있는 시장은 없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고 좀 답답했던 하루였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 방송 이제 해주시면서 낮에도 계속 리딩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전 세계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인 건 안타깝다 그렇죠.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우리 시장도 좀 잘 가주면 좋을 텐데 연휴를 또 일주일 앞두고 있어서 그 이후로 연휴가 끝난 이후로는 좀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리딩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리 김범준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솔직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위원님.
너무 솔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방송용으로 솔직하게. 방송용.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는데 네. 사실 아침에 딱 장이 열리고 모양새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밀리면서 시작했죠. 네. 뭐 등락폭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코스닥이 1% 빠지면서 뭐 오늘 어쨌든 뭐 테마별로 봤을 때는 뉴딜 지수 쪽이 좀 많이 올라갔고 뭐 무선 충전 기술이나 밥솥, 조선, 도시가스 뭐 이런 쪽들은 대표적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네. 어쨌거나 코스닥 쪽은 사실 거의 다 밀렸고 지금 포트도 대부분 다 그 코스닥에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같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더 볼 것도 거의 없었고 사실 아까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박스권 내에서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개별적인 테마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번 주 지나가면 또 추석이잖아요. 네, 그렇죠. 추석 연휴 앞두고 보통 이제 또 현금화를 또 많이들 하세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지수나 개별적인 종목들 내리기에는 또 좋은 핑계가 될 수 있겠죠. 네, 어쨌거나 뭐 명분이라는 게 있으면 또 그걸로 맞춰서 또 내리기도 하고 물론 뭐 코스피 상위권, 코스닥 상위권은 뭐 여전히 공매도에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에 오늘은 사실 크게 볼 게 없었고 재미도 없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렇게 막 재미있는 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어쨌든 많이 좀 반응해 그렇죠. 주시니까 네. 사실 재미있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테마별로 재미의 등락폭이 조금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방을 다 잡으면서 계속 올라가면 네, 누구나 다 재미는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이런 박스권 내에서는 결국에는 뭐 이슈 있는 종목들 개별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 그런 거 말고는 다 평탄하게 다 거의 종목들 박스권 내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재미가 있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이건 아마 이번 주 내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조금 관망 심리가 짙은 박스권에 갇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김범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김범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구조 함께 보면요. 참 뭐랄까요. 요일마다 위원님들 색깔이 뚜렷하다는 느낌이 늘 드는데 보면 백신 여권, 위드 코로나 이렇게 적어주셨고 돌아온 이벤트, 뮤 바이러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인 카카오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위원님들이 준비해 주신 키워드를 보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잘 쉽게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보면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 보이는데 먼저 백신 여권부터 키워드를 좀 볼까요? 백신 여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영국,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키워드 왜 중요할까요, 위원님? 어제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저것만 읽으면 좀 안 좋게 이게 코로나가 위험해서 백신 여권 도입을 철회하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에 여러분들이 낚시에 걸리면 이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영국에서 백신 여권 도입 철회. 그 왜인지를 이유를 봤더니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이트클럽과 그다음에 그 대형 경기장 백신 접종 증명을 강제하는 백신 여권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더 이상 그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철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백신 여권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달 말서부터 지금 영국 자비드 영국 보건장관이 백신 여권 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네. 그 얘기를 좀 펼쳤는데 기사 내용에 지금 딱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막 이렇게 설명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네.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도입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제 코로나 공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백신 여건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이 상황들을 공존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한 이런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접종률을 높여서 그렇게 가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키워드가 나오면서 일단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 이번 주 이제 지나면 바로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추석 지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접종률이 한 70% 도달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코로나 공존으로 가기 위한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올 텐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지금 63.9% 정도, 내일이면 64%가 더 넘어갈 거예요, 당연히. 네. 65% 근처로 될 것 같은데 70%까지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그 기대감과 그다음에 지금 그와 관련된 종목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라운시큐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백신 여건 도입을 하지 않겠다. 이유는 그 코로나가 너무 많이 퍼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굳이 없어도 코로나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가겠다는 뜻인데 그래서 라운시큐어를 봤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한 적도 있고.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단 말이에요. 차트 모양도 괜찮고. 그래서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왜냐면 백신 여건이 그러면은 도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굳이 백신 여건 관련주들이 움직일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백신 여건 관련주들이 그럼 흔들려줘야 되는데 네.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아직은. 근데 어쨌든 보안 섹터에 있는 관련주를 최근에서 이제 막 움직였던 그런 이제 백신 여건 관련주들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흔들릴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하면서 이미 많이 떠 있다면 혹은 저항권으로 올라와 있다면 그쪽의 이슈는 좀 잘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왜냐하면 이전에서 계속 백신 여건 얘기가 나와주면서 보안 섹터들의 종목들이 몇 가지 움직였었는데 그게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영국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지 뭐 다른 나라들이 뭐 다 백신 여건을 도입을 철회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뭐 아직까지는 이슈는 좀 살아 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오늘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저는 소비주들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네. 추석 이후에서 좀 계속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백신 여건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개의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백신 여건과 위드 코로나. 백신 여건은 영국 같은 경우는 철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오늘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라운시큐어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라운시큐어 이외에도 통신주들도 같이 백신 여건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였었잖아요, 위원님. 뭐 KT라든지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은 뭐 다른 움직임이 없었을까요? 볼 필요가 없을까요? 대형주라서 그게 굳이 뭐 코로나 이런 이슈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관련된 종목들은 라운시큐어 정도. 좀 최근에 이제 가벼운 쪽이 좀 움직였었죠, 백신 여건으로. 네네. 그러면은 다음 키워드로 같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드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뭐 예전부터 나오긴 했으나 소비주 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석 연휴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석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접종 그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를 않았어요. 그랬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는데 최근에 미국의 사망자가 확 늘어나고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서 여러분들도 미국 잘 접종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을까 좀 의아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유럽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이 그다음에서 했고 발빠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망자가 늘어나서 이거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미국의 그 1차 접종률 이후에서 지금 이게 확 그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지금 1%인가요? 지금 미국이 1차 접종이 61% 정도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완전 접종률은 미국이 53% 정도고 우리나라가 지금 63.9% 오늘까지.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을 제쳤거든요. 1차 접종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많이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퍼센티를 봤을 때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추석 전에 70% 달성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지금 떴습니다. 그럼 70% 달성하면 그 다음서부터 80%인데 70에서 80% 정도 달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이고 그러면 관련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한 번씩 움직일 수가 있을 건데 저는 그래서 관련주들 뭐 백화점 관련주들 네. 많이 좀 떠 있거든요. 이미 좀 떠 있는데
어느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그러면은 빠질 거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신나게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백화점뿐만 아니라 항공주도 그렇고, 그래서 백화점, 항공주 이쪽 섹터들이 떠 있는 상태에서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여행주, 뭐 하나투어라든지 뭐 이런 섹터들이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세력들이 위드 코로나의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쪽 종목들을 한 번 더 띄우고, 그러면 그 다음에서 또 이제 소비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지 않을까. 물론 그 외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델타 바이러스들이 지금 난립은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게 코로나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숫자랑 사망자 숫자랑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확실히 백신을 맞췄을 때에서 사망자들이 뚝뚝뚝 떨어진다라는 통계에 대한 그 결과 보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맞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맞은 나라는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덴마크라든지 아이슬란드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사망자들이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이해요. 확진자는 경제를 풀었으니까 늘어나기는 하지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초반에서는 그 맞는 사람들이 확 올라가고 그 1차 접종수에 대한 퍼센티지가 확 올라갔는데 지금은 주춤거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래서 네. 여기서 빨리 61%대에서 뭐 60, 뭐 5%, 70% 이렇게 빨리 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안 된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지금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 결과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추석이고 추석 지나면 이제 10월 달이 코앞에 있는데, 그러면은 70% 넘어가면은 이제 곧 80% 도달할 거에 대해서 코로나의 공전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올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소비주들도 이제는 조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카지노 관련주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 업종도 있을 거고. 왜냐면 그 동안에서는 음식 업종들도 올라가고 싶어도 뭐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소비가 그렇게 확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 업종들도 이제 다시 볼 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들도 이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개될 거니까, 그 영화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생각보다 지금 영화관 작년에는 정말 텅텅 비어가지고 그렇게 인증사진을 찍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작년에는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거기 인터넷 보면은 영화관 왔는데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뭐 이렇게 인증사 작년에 그런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거리두기를 이제 자리를 이렇게 하나씩 띄우긴 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선 350만 정도는 그래도 달성을 해요. 300만, 200만, 350만 정도는 뭐 영화 재밌게 나오면 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전처럼 뭐 1000만 관객 뭐 이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지만, 그래도 왜냐면 코로나 초창기 때 10,000명이 못 봤을걸요, 처음에. 그래서 영화들도 재밌는 게 안 나왔죠. 왜냐면 네. 일부러 재밌게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무섭다고 안 봐가지고 관객 동원수 10,000명 나오면 1,000명 나오면 그럼 영화 완전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영화들을 꽁꽁 숨겨놨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350만, 400만 명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은 좀 그래도 마블 영화라든지 좀 재밌는 영화들이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고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하고는 느낌이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정부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거를 코로나 공존으로 풀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고민하고 왜냐면 이거 잘못 풀었다가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렇죠. 경제가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꽁꽁 묶어도 문제인 거고 너무 풀어도 문제인 거고, 이거를 잘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잘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유럽 국가, 미국 국가의 흐름들을 보면서 잘 풀어가면 결국은 코로나의 공존으로 갈 것 같아서, 그러면은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주식도 돈의 흐름을 따라서 그쪽의 관련주들을 지금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관심을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위드 코로나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뭐 영국, 덴마크, 싱가포르 그리고 뭐 일본, 호주 같은 나라들도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제 각국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발목을 잡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백신 여권을 폐지하는 게 지금 상황이 나빠서 폐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는 시점과 더불어서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빠르게 상승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움직일 종목들을 우린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서 관련된 여러 섹터군들의 종목들을 읊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백신 여건, 위드 코로나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알파, 델타, 감마 이제는 코로나19 시대에 이 그리스 알파벳 단어가 더 익숙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뮤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또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위원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뮤 바이러스가 이제 그리스 문자표 12번째에 해당하는 이제 단어인데 벌써 12번의 변이가 일어났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뉴라고 해서 그 다음 변이는 뉴가 될 텐데 어쨌든 뮤 바이러스가 지금은 아직 뭐 기승을 부리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보니까 화이자의 효과를 7분의 1로 낮추는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모더나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다른 뭐 노바백스, 얀센 뭐 다양한 이제 백신들도 사실 뮤 앞에서는 거의 효과를 잃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화이자의 백신도 어쨌든 이 메신저 기반 RNA가 결국에 모더나도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모더나도 아마 취약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가 되든 델타 플러스가 사실 가장 걱정이긴 한데 글쎄요 람다나 뮤나 아직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잘 퍼지고 또 치명력이 조금 더 높으면 사실 엄청난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1세대 백신들은 사실 이때부터는 거의 물백신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정말 다음 세대를 휘지을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난리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뮤 바이러스가 또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1세대 백신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네. 좀 다음 세대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이가 사실 벌써 12번째 변이가 나왔는데 백신은 아직 1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이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백신도 빨리 나오고 이게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수평을 좀 이뤄지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 백신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뭐 천문학적인 비용도 들지만 임상을 뭐 전임상 단계부터 3상까지 들어가고 뭐 긴급 사용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뭐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또 실제 백신을 투여하면서 4상 그 빅데이터 값을 또 추출을 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3상에서 안내했던 효과들은 사실상 이제 인종별로 다 효과가 다르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삶을 살면서 어느 국가는 좀 글쎄요 위생이 좀 안 좋은 국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느 나라는 정말 위생도 좋고 뭐 이런 국가에 사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백신이라는 게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거기에 맞는 백신들도 좀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뮤 바이러스 뭐 람다도 그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뮤가 좀 많이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치명적인 것 같아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실 1세대 백신의 문제점이 좀 있고 뭐 요즘에 보니까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사망자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 제가 코로나 라이브 이거를 지금 한번 봤는데 네. 그 표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은 확진자가 27만 4,415명인데 완치자가 24만 5,505명이에요. 완치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게 된 것도 아니고 치료제도 없는데 그러면 자연 치유했다는 거거든요. 다 대부분 사실상. 근데 이제 만약에 뮤가 나와가지고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또 좀 더 늘어나 버리기 시작한다면은 뭐 예전에 대코로나 사태가 터졌던 것처럼 또 한번 시장에 큰 충격을 또 올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가야 알 것 같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뮤바이러스라는 그 키워드를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는 속도에 비해서 백신이 또 따라잡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쵸.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은 계속 가지는 게 좋겠다. 그럼 오늘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움직인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위원님? 변이 바이러스나 뭐 제약 관련된 종목들은 아니요. 그런 건 없었나요? 네. 그럼 앞으로도 안 움직일까요? 아니죠. 지금은 아직 관심의 단계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네네. 되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2세대 백신을 위한 뭐 설계가 들어가거나 네. 이러면은 이제 사실 또 움직일 수는 있겠죠. 제약바이오가. 네, 왜냐하면 이제 정부 측에서도 백신과 관련돼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인 종목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백신 전에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백신보다는 치료제 관련 종목을 보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는 뭐 치료제도 물론 네. 중요하죠. 위드 코로나를 하려면 사실 그렇죠. 치료제가 필수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 중에서도 뭐 경구용이나 뭐 요즘 뭐 흡착용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거나 치료제, 백신 둘 다 같은 그 동일선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어쨌거나 지금 완벽한 치료제, 완벽한 백신은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사실 이슈몰이죠. 뭐 여기 이슈로 집어넣어서 한 번 더 올려주고 또 빼주고 또 일정 기간 지나다 보면은 또 한 번 이슈가 오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는 글쎄요. 이런 거를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애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만큼 제일 괜찮은 재료가 없죠. 특히나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네. 물론 다른 섹터도 비슷하겠지만 특히나 제약바이오 기준으로는 지금 당장 뭐 이 백신 쪽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있는 업체도 뭐 주가적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큰 걱정이 없는 거죠. 네,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알겠습니다. 임상은 성공과 실패 결국엔 두 가지 중에 결과물은 무조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기대감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이제 뮤 백신, 그러니까 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네, 이미 네. 벌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델타, 람마, 그다음에 뭐 알파, 감마, 에타, 이오타, 카파.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벌써 변이들이 많이 난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뮤라는 게 이제 또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게 또 무능화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겁을 주면서 시장을 한번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율 한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가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생로병사에서 이제 그때 이제 카이스트 교수부터 해서 많은 그 뭐 백제대학교 무슨 뭐 일단 거기 계시는 교수님들이 현업에서도 의사 교수이시지만 백신을 만드신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mRNA 백신은 완전 새로운 이 백신 체계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백신 체계, 그러니까 사백신이라 그러죠. 거의 죽어가는 그 백신을 가지고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왜냐면 독소가 있거나 얘가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면 이걸 우리한테 몸에 넣으면 우리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제 비실비실한 백신을 갖다가 이제 이게 인체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위험한지 다 그래서 이게 전임상부터 해서 1상, 2상, 3상 이게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2세대 백신부터 해서 막 개발 이렇게 있는데 이 mRNA 백신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원래는 이거를 코로나 백신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원래 암 치료라든지 뭐 에이즈 치료라든지 이런 그 신약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워낙 이렇게 활발하게 만들어져서 지금 활발하게 이게 활동을 하고 너무 문제가 돼서 이쪽으로 개발을 틀어버린 건데 그러면서 그때 거기 계셨던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mRNA 백신 자체가 거기 리보솜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느낌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서는 유전자를 그거를 쪼개가지고 그거를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놈만 이제 그렇게 생긴 애들만 잡아서 하는 그리고 항원 항체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응을 유도를 해서 했었던 부분이었다면 mRNA 백신은 그냥 유전자만 따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처음에 설계도를 만드는 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만들어 놓고 나서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 생로병사에 나옵니다. 변이가 만들어지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빠르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그래서 뭐 감마, 뭐 알파, 에타, 이오타, 카파 물론 뮤는 또 새롭게 뭐 어마어마하게 얘가 공격적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전파가 잘 되고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알려진 바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설사 그러더라도 한번 만들어진 설계도에서
얘네들이 생각보다 이것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나오셨던 분들이 얘기했던 건데 네. 생각보다 얘네들이 보수적으로 변이를 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완벽하게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번 넘어갈 때마다 변이는 해요. 그러니까 변이는 확 이루어지는데 1명, 2명, 3명 넘어갈 때마다 변이는 계속 일어나지만 모든 것들을 다 바꾸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게 만약에 뭔가 바뀌어서 치명적으로 바뀌더라도 금방 치료제를 만들어서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잘 잡아왔던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이슈가 나와서 또 흔들게 되면 싸게 사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혹시나 그런 게 시장에 영향을 주더라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갈까요? 카카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공정위가 이제 정확하게 카카오를 향해서 칼날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카카오 관련 종목들 급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카카오는 이번 주 내로 좀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다라고 또 기사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관련된 종목들 뭐 카카오부터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관련된 종목들 계열사 주가들이 지금 급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플랫폼 관련돼서 정부가 이제 칼을 좀 빼든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범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카카오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진짜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두 분이 둘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세요. 네. 야, 이게 몇 프로야? 500%? 500%, 그러니까 액면 분할한 기준가로 지금 차트상 500%인데 네. 500%가 말이 500%지. 사실 주가는 500% 올랐고 카카오 기업 자체는 정말 천정부지로 올랐단 말이죠. 기업 관련된 뭐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게임즈 이 외에도 이제 상장하려고 막 줄줄이 대기하고 있던 뭐 그런 기업들까지 합치면은 뭐 그룹 시가총액이 뭐 저번에 보니까 130조에서 뭐 150조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치면은 삼성 다음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카카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카카오가 그냥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지?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하는 기업이라면 네. 괜찮죠. 그렇죠. 네, 이렇게 커지면 괜찮죠. 뭐 좋죠. 정말 수출에 몰빵을 하고 있는 한국인데 네. 그 안에서 사실 내수로 다 쪽 빨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면서 얘네가 이제 자금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냥 다 갖다가 손 대가지고 다 땡겨오는 거죠, 사실.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이야기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 뭐 규제를 좀 맞았다는데 이거 뭐 사실 맞은 거라고 할 수도 없겠죠. 물론 이제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이런 거는 너무 많이 해먹으면 사실 이런 그러니까 물론 누군가는 해야 될 그건 맞는데 얘네가 너무 독점으로 많이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오히려 그리고 독이 됐다. 이거는 노란톡은 네. 원래 이제 예전에는 사실 안에서 광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랬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키면 광고 나오고 뭐만 움직이면 옆으로 살짝 넘겨서 뭐만 하려고 해도 광고가 중간에 다 껴있고 네. 사실 이런 것만 봐도 좀 그렇죠. 사실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톡이 다 됐고 누구나 너나 할 거 없이 다 쓰고 있으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이런 돈벌이 할 수 있는 거를 가만히 둘 애들이 아니거든요. 기업은 어쨌거나 이윤 이익을 추구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해는 되는데 사실 노란톡이나 몇몇 개 한정해서는 얘네가 어차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문어발식으로 이제 돈을 투자해가지고 다 가져오려고 하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다 해도 됐어요. 사실은. 삼성전자도 그만큼 여력은 있으니까 네. 내수 시장 충분히 다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안 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카카오가 이번에 뭐 직격탄을 맞았다 하는데 사실 주가로 보면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뭐 고점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위에서 지금 21% 정도 빠진 건데 사실 올라온 거 대비해서는 많이 빠진 거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 규제를 더 받고 뭔가 하려고 하던 사업들이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아마 더 주가는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쯤 되면 사실 조금씩 매수를 해도 괜찮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선의 영향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대선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김범준 위원님의 의견 들어봤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네. 이런 조정은 필수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올 때 계속 많이 올라올 때만 좀 불안불안했었던 부분들은 사실이었고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 고점에서 상담들이 들어올 때에서 항상 그 얘기는 했거든요. 맨날 올라가지는 않는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나중엔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요, 있잖아요. 네. 아, 저한테 하시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네. 목소리가 나오다 끊긴 겁니다. 네. 요즘 목이 좀 안 좋아서. 네. 자, 그래서 카카오가 2016년도에 서울경제TV를 제가 2016년도 딱 10월 달까지 하고 타방송을 넘어갔거든요. 2016년도에 제가 이거를 그때 상담 방송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봐서 야, 이거 누가 이거를 많이 추천해서 밀었나 싶을 정도로 물론 그렇게까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분한테. 근데 상담 문의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상담 문의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타방송에서 누가 이거를 강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보고 TV로 많이 사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이게 차트가 저기서 너무 다 바닥처럼 보이지만 이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징그럽게 한 2년 넘도록 계속 빠진 거예요. 근데 이쯤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망할 기업은 아닌데 이때 당시는 다음 카카오였죠. 그래서 다음이라는 이 기업이 정부의 그때 당시 어느 정도 그 아고라라는 사이트를 하면서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소문들이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정부에 반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좀 눈밖에 났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그래서 못 간다 얘기 나왔는데 마침 또 그런 얘기 나오면서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에서 모든 사업들 다 갈아엎습니다. 다 엎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잘 안 됐던 사업들도 다 없고 모두 없고 다 새로 바꾸면서 2017년도쯤에서 이제 뭐 카카오뱅크에서부터 해갖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새로운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완전히 그 전에 있었던 그 생태계를 완벽하게 뒤바꿉니다. 물론 그때쯤에서 이제 아고라도 사라졌죠. 그래서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주게 됐는데 그때 얘기했을 때가 이때예요. 이 바닥에 있을 때. 그 바닥에서 얘기했을 때 지금 주가를 따지게 되면 지금 아까 김범준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500%, 600%가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라는 건 찾아오는 거고 많이 올라갔으면 사람이 뭘 주면은 받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습니다.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수급을 보면 이거는 빠질 수밖에 없는 수급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도 이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외국인들 지금 300만 주, 100만 주 열심히 던지죠. 기관도 열심히 던지죠. 근데 얘네들을 열심히 던지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사주죠. 주가가 저렇게 높은데 그럼 얘네들이 던져서 더 떨어지면 쟤네 손실이냐? 아니죠. 쟤네들은 여기 이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분할하게 전으로 따지게 되면 10만 원이지만 지금 분할했으니까 2만 원대에서부터 들고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 팔아도 500%, 600% 수익 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일도 100만 주, 200만 주, 1000만 주를 던져도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단가 싸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매수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단타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한세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만 더 빠지면 여기 11만 원짜리 있죠. 여기서는 단타가 나옵니다. 근데 단타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꺾어서 올라간다?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빠졌다가 들어주고 또 빠질 겁니다. 지금 수급 봐선 그래요. 물론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저는 사고 싶은 가격대가 있어요. 얼마 정도? 근데 그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네.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제가 만약 2만 원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2만 원에 빠지겠어. 저도 2만 원 빠진다 생각은 안 해요. 물론 2만 원은 네. 아니죠. 이게 적어놓은 가격은 있는데 이 가격은 오래 안 들어옵니다. 오래 안 들어올 거니까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이게 궁금하면 나중에 공개 방송에 물어보시면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런 자리로 내려오면 당연히 먹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단타밖에 되지는 않고 있고요. 한 번만 더 빠지면 11만 원짜리에서는 반등은 나옵니다. 근데 저는
반등 주고 또 빠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많이 올라와서 그래요. 결론은 많이 올라왔고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와서 그런 건데 거기에 맞물려서 규제라는 부분들이 이제 플랫폼 규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얘기를 나오면서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다가 빠지다 보면 이제 개인들이 이제 포기할 거예요. 단가가 벌써 싸움 자체가 되질 않잖아요. 2만 원 산 사람들과 17만 원, 16만 원, 15만 원, 13만 원 산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죠? 싸게 들고 있어야 같이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개인들이 포기하는 시점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11만 원에서 반등은 나오지만 하여튼간 10만 원 저거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되고 한참 더 내려오면 그러면은 조금 만만하게 여러분들이 싸게 사서 조금 복수를 해볼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빠지면 신규 진입이 좀 가능할까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종 전문가님께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전문가님의 이미지를 위해서 제가 잘 알아듣고 그쵸.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하는 그 가격대까지는 올해는 안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혹시나 카카오와 관련돼서 혹은 카카오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흐름이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 위원님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자세한 가격대나 혹은 전략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혹은 김범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분 다 카카오와 관련된 조정은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뇌구조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히든스탁으로 좀 넘어갈 텐데 저희가 지금까지 주유소 1, 2부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그게 포트폴리오에 누적이 됐었는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은 리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리뷰할 종목이 있다면 뭘 좀 볼까요? 자, 먼저 후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자, 후성은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주 지겨우실 텐데 그렇죠. 저는 근데 이렇게 강하고 좋은 종목은 봐도 질리질 않아요. 일단 수급이 좋고요. 최근에서도 수급이 기관과 연기금만 보세요. 기관과 연기금의 수급을 보면 계속 사죠. 오늘도 연기금 12만 주를 샀습니다. 그럼 얘네들 왜 이렇게 자꾸 살까? 연기금이 원래 돈이 많아요. 얘네들 돈은 아니죠. 그렇죠? 국민연금이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를 계속 매달 받아갑니다. 그걸 기금 운용을 하는 건데 한 번 사들이게 되면 얘네들은 단타의 느낌은 별로 없죠. 연기금이 단타한 건 많이 못 봤고요. 막 이상한 종목을 막 사도 계속 사다 보면 언젠가 보면 그게 정말로 많이 가 있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제가 이거를 2008년도에서도 연기금이 욕 엄청나게 먹고 있는 거를 그때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연기금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방송은 TV 방송은 아니었어요. 네. 어쨌든 거기 있는 이제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2008년도 그때 막 시장 빠지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사요. 얘네들이. 그리고 한 번 사면은 올라갈 때까지 꾸준하게 잘 투자를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이 상황과 기관들도 열심히 이렇게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는 쉽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도 LMS, 에코프로, BM,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 다 잘 움직이죠. 다 바닥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인데 지금 너무 많이 떠 있어서 지금은 저도 잘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에 비하면 아직 후성은 걔네들보다 좀 더 가야 돼요. 물론 얘도 많이 갔어요. 얘도 지금 320% 수익 나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319.8%인가 그럴 텐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신규 매수하는 건 저도 부담이 되긴 하는데 앞으로의 컨센서스 예상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을 수밖에 없고 좋을 걸로 예상을 해서 바닥에 있을 때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여기 봐보세요 한번. 컨센서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공장을 확장을 때렸습니다. 왜? 앞으로 그쪽 산업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디가? 반도체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쪽의 사업들을 지금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이쪽이 확장될 거기 때문에 올해에서도 거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이미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얘기 이미 나왔고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고 이 모든 얘기들이 내년에서도 계속 이어질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작년에 28억인데 올해 380억. 2년 뒤에 1144억을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입니다. 이게 이제 잘 투자를 잘 했고 앞으로의 그 미래지향적으로 투자를 잘하고 확장을 잘 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하고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단기 수익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돈 벌 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를 이미 알아보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더 가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2만 원 간다고 우겼고 2만 원은 왔는데 네. 비중은 많이 팔았었어야 됩니다. 하나도 안 팔고는 안 되고요. 비중이 많이 파신 상태에서 시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성이 한 12,000원, 10,000원으로 떨어지려면 시장이 좀 무너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 약하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내려와. 얘만 그런 게 아니고 KCC도 그렇고 OCI도 그렇고 태양광 섹터를 한번 봐보세요. 떨어지고 있나. 오히려 지금 거꾸로 올라가고 있지.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다 빠지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는 애들은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까워요. 과거에서는 미국 시장 가고 유럽 시장 가고 인도 시장 가고 뭐 그러니까 해외 시장 가고 뭐 그러면은 따라가고 그랬는데 전혀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되짚어 보면 정말 전 세계에서 한국 주식을 하시고 있는 분들 여기서 안 깨지고 버티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실력이 뛰어난 거죠. 왜냐면 전 세계 시장은 그냥 아무거나 사놓고 그냥 눈 감고 있어도 알아서 돈 벌어주는 시장이거든요. 네. 일본 시장이 그래요 지금. 중국 시장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이 후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장에서 고맙게도 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네. 시장이 여기 뭐 저점이 깨지만 않는다면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후성은 다시 한 번 더 다시 힘을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상승으로 뭐 25,000원, 3만 원도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 쭉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포트폴리오 내 후성 대표적으로 좀 봐주셨고 김범준 위원님은 포트 내 종목들 어떤 걸 볼까요? 어떤 거 볼까요? 어떤 거 볼까요? 비덴트? 비덴트. 뭐 다 봐주실 건가요, 위원님? 어떻게 봐주실 거예요? 비덴트가 지금 오늘 좀 빠졌네요. 네. 좀 빠져가지고 어쨌든 매수가 위에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아직 때가 오질 않아서 그렇게 볼 거는 아니긴 한데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아마 저번 주 수목금 뭐 이런 여기가 지금 뭐 약간 지수가 좀 많이 안 좋고 뭐 선물 동시의 만기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이쪽 때가 아마 모든 종목이 다 비슷비슷할 텐데 다 빠졌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이번 주는 사실 뭐 추석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현금화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리 못해도 다음 주 안에는 한 1,700원에서 11,300원대 이때는 아마 그래도 복구를 좀 빠르게 복구를 좀 해줘야 맘 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거를 만약에 안 해주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다른 종목도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부광약품도 보면은 이것도 뭐 매수가 위에는 있지만 사실 여기서 원래 흘러내리지 않고 여기 박스권을 새로 그려가거나 여기를 새로 그려가거나 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그려가지 못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동시 만기에서 빠지면서 오늘도 추가 하락을 했다가 종가에는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어쨌거나 얘도 다음 주쯤에는 사실 다음 주라고 해봤자 뭐 추석 지나고 하면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이틀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이번 달 아니겠죠. 이번 달 안에는 여기 안으로는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얘 같은 경우는 빠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뭐 매수가 위에 있으니까요. 네. 좀 더 여유롭겠죠. 아무래도 뭐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서 요 박스권을 잘만 유지해주면 좋은데 오늘 조금 흐름을 한번 깨가지고 좀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괜찮다. 오히려 이럴 때는 좀 더 같이 모아가실 수 있는 기회로 보니까요. 이렇게 박스권 안에 있을 때는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들도 비슷한데 진원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4만 원을 계속 꾸준하게 돌파를 해주다가 오늘 좀 빠졌는데 뭐 얘도 사실 의미 없죠. 이 녀석도 사실 그냥 잘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매수를 한다고 하시면 실제 평균 단가가
글쎄요, 저는 거의 3만 7천 원에서 좀 적으시면 조금 싸게 샀다 하면 3만 3천 원, 2천 원? 아마 요 가격대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주유소 기준으로는 제가 이제 4만 원 이하를 딱 체크를 해놔가지고 네. 매수가가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보면은 다 똑같거든요. 아마 이게 지금 살짝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 가격대를 아마 지금 나오시는 전문가님들 다 비슷하겠지만 이거를 유지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포트에 나와 있는 금액대, 매수가 금액대는 신경을 쓰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왜냐면은 맨 처음에 내가 5만 원에 샀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3만 2천 원이 됐다. 이거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예, 당연히 더 사가지고 평균 단가 낮추겠죠. 왜냐면 제가 이제 그 3부에서 방송을 할 때도 평균 단가 낮추라는 말을 제가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 주유소 포트는 제가 평균 단가를 안 낮추고 있으니까 사실 조금 말이 안 맞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이게 또 룰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평균 단가가 많이 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시장 대응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것도 수익 구간일 텐데 어쨌거나 아직 조금 더 여유는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넥스트 사이언스는 사실 많이 아쉽죠. 이게 지금 2만 6천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언제지? 이날인가? 8월 31일 이날 27,100원 마이너스 11.73% 빠질 때 26,000원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조금 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장중에 다시 또 말아 올리면서 결국에는 매수가를 터치를 못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포트에서 정리를 할 거고요. 저는 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범준 위원님의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까지 모두 리뷰를 받아봤습니다. 위원님들 노란톡은 24시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위원님들 성함 적어주시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 신의 한 수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